오늘 뜨거운 종목들이 많긴 한데 사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종목까지 따진다면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25대 1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4개 증권사에 몰린 카카오뱅크의 청약 증거금 1시 기준으로 7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기다리고 계신데 과연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청약하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겨우 한 주 받을까 싶어서 도전을 못하고 있는 저거든요. 네. 기존 은행과 비교해봤을 때 네.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은행을 넘어선 금융 플랫폼이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융 플랫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 한다면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융사들도 온라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하나의 핀테크로서 설명이 된다면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테크핀 기업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반 기업인데, 이 테크놀로지 기반 기업이 여러 가지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제 금융 서비스도 전달해 보겠다. 그리고 기존 금융사보다 더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테크핀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다든가 ATM 인프라를 깔지 않는다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이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겠는데, 그 세이브된 비용을 가지고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ATM 수수료라든가 네.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해외 송금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제 감액하면서 기존 은행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대출 받는다고 생각해봐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간다 그러면 네. 뭐 재직 증명서 끊고 뭐 30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네. 대출 승인 나도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로 대출 받으면 5분 만에 모든 게 마무리되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금융 서비스이면서 네. 이자율마저 낮아버리면 금융사들이 이런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테크핀 기업들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요. 좋은데 네. 이자율도 낮추고 수수료도 없고 송금 수수료도 없으면 도대체 이 카카오뱅크는 뭘로 돈을 벌면서 네. 다른 은행사들과 차별점을 가질까, 전 이 점이 궁금했거든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늘 수 있었는지 그 재무 구조도, 매출 구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매출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가 방금 말씀하신 영업이익인데요. 네.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40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467억 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4%, 또 153%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데 매출은 크게 늘어나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그런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존 전통 금융사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금융 제재라든가 규제 하에 있고,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금융 기관으로서의 대국민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비용 같은 것들이 덜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에서 오히려 유망산업으로서 분류되고 더 많은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기회들도 또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 재무 구조도 탄탄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카카오뱅크를 다뤄봤을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인 씨, 만약에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 몇 천만 원에 혹은 뭐 억 단위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카카오뱅크로 가겠어요? 일반 은행사로 가겠어요?라고 딱 질문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은행 지점에 가서 조금 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네. 뭐 제가 뭐 보수적인 성향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플랫폼 은행 구조의 성장 동력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개선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상담사는 아니지만 네. 주변 지인들이 어디서 대출받고 어떻게 대출받는 게 유리할까 이런 것을 질문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실제 말씀드려보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의 지금 현 시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용 등급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 신용 등급에 맞는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대출 받았을 때 이 금리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소위 이런 스마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비교하고 더 유리한 것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쉽게 금융 상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구재를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스마트폰을 사는 것과 비견될 수 있게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매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면서 10년 동안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구재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그런 기존 레거시 금융사들과 이런 최신의 어떤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를 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과열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뜨거운 흥행을 보여주니까 한켠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BNK 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뱅크의 프리미엄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며 투자 의견 매도를 제시하게 됐고요. 저희 채팅방에서 너무 고평가 아닌가요? 라고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네. 카카오뱅크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이 논란이 뜨거울 만큼 저도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장성이라는 면에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에 해당되고요. 지금 현재는 1,700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월 사용자가 1,300만 명이니까 상당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히 작년 5월까지는 전체 이 고객 중에서 50대, 40대와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31%에 불과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40, 50대 비중을 보면 50%를 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저가 30, 40대 혹은 20대를 중심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40, 50대를 중심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좀 더 범용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성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측면에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이런 카카오뱅크의 어떤 수익 구조, 근데 20조 원이라는 몸값을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K뱅크와 토스뱅크와 같은 다른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추격이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지금 8개가 넘거든요. 인터넷 전문은행 숫자만. 네네. 그리고 그런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수익을 다 실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카카오페이와의 경쟁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유사해져요. 둘 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도 네. 기반이 되는 서비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은행 서비스 기반이고 카카오페이는 증권과 지급결제 기반이지만 둘 다 이쪽 영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 구도가 올 수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금융사에 본격 진출하면서 금융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금융사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제공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채용 공고 같은 데 보시면요. 채용하고 있는 인력이 거의 99%가 개발자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기존 은행들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되는데 네. 수익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 담보할 만하진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또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기준도 달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를 다른 은행업과 비슷한 밸류를 줘야 되는 건지 혹은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외국계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밸류를 같이 평가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네. 얘는 그만큼 시계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있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 금융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끼칠까요?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에는 네.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가 네. 삼성이 아니라 카카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많이 바뀌고 있네요. 예,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기존 뭐 어떤 레거시 기업들, 전통적인 기업들의 기업 문화나 네. 조직 문화, 그리고 근로 여건, 그리고 워라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수님들은 네. 대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에 충실하고 모든 걸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워라밸이 우선이에요.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나의 꿈도 같이 실현하는 것이지 꿈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카카오 그룹도 많이 가봤고 삼성 그룹도 다 가봤는데 양쪽 기업에 가서 예를 들어 강연을 한다 그러면 자세가 다릅니다. 조직의 자세가 어떠냐면요. 삼성그룹에 가면 오와열 딱 맞춰가지고 검정색 정장 입고 쫙 이렇게 오열 정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하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카카오그룹 강연 가면요. 일부는 누워 있어요. 일부는 서서 있고 일부는 맥주 마시면서 강의를 들어요. 실제 그 로비에 홈탭 같이 네. 탭비어를 마실 수 있어요. 원하면 취하고 원하면 커피 마시고 깨고 원하면 사이다에 취하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기업 문화인 거예요. 네. 그런 워라밸. 그러니까 출퇴근 같은 경우 또 내가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하는 거고 그날따라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는 것이지 네네. 정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MZ 세대들의 이런 이제 취업에 대한 어떤 네.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들어보니까 저도 취업 가능하다면 가고 싶기도 한데 네.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이외에 K뱅크와 토스뱅크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우리의 그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네. 네. 증시에 영향은 어떻게 또 미칠까요?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공모가가 이제 39,000원. 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실제 내일 모레 이제 공모 청약 결과가 결국 한 19조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조 5천억 원 정도. 그럼 이제 금융지주사 1, 2위가 KB와 신한인데 KB금융이 21조 원, 그리고 신한금융지주가 19조 원이니까요. 지금 3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장 당일 15% 주가가 오르면 금융지주에서도 비교적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기존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IPO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도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을 실현하고 흑자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2023년 정도면 IPO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도 올해 9월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면 더 차원이 다른 이제 워낙에 범용화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차원이 다른 그런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선전,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카카오뱅크의 이 청약에도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